여기 한국과는 매우 가깝지만 정반대로 겨울을 나는 일본인 가정이 있습니다. 매번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이번 추위는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태산이라는데요. 그랬던 이들이 한국에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 일본까지 그것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대체 그들이 발견한 특별한 가치가 무엇이길래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매년 겨울이 다가올 때면 친정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도쿄 근교 사이타마현의 오래된 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선 추운 날씨만 되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거든요. 작년 겨울엔 독감까지 걸리셔서 혼자 앓으신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유미코, 괜찮아. 엄마는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하시지만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나요. 난방을 충분히 틀지 않으시는 걸 알기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저희 집도 부담되는데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머니께는 얼마나 큰 부담이실까요? 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살았던 곳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머니는 그 집을 떠나지 않으셨죠. 이 집에 내 아버지의 추억이 있으니까 라고 하시면서요. 30년도 더 된 일본 전통 가옥이라 단열이 잘 되지 않아요.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이불 속에서도 떨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난 주말에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한기가 느껴져서 놀랐습니다. 거실에 놓인 작은 히터 하나가 공간을 덮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어머니는 평소처럼 웃으시며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지만 식사 내내 무릎 담요를 덮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난방 좀 더 틀면 안 돼요? 아이고, 괜찮아. 이 정도면 따뜻해. 그보다 애들 감기는 안 걸렸니? 항상 이렇게 본인의 불편함은 뒤로 하고 저희 걱정부터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돕다가 어머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걸 느꼈어요.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도 손은 여전히 차가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내내 생각에 잠겼어요. 히터를 새로 사드릴까 고민도 했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기세나 가스비 부담은 여전할 테니까요. 게다가 어머니는 본인을 위해 돈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비싼 난방기구를 사드리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게 뻔했죠. 주말마다 찾아뵙고 있지만 평일에 혼자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될 거라는 일기예보를 들었거든요. 작년처럼 또 독감에 걸리시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어제는 잠들기 전까지 태블릿으로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찾아봤어요. 일본의 전통 가옥에서 할 수 있는 단열 방법이나 난방비를 절약하면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검색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거나 초기 비용이 너무 비싸서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고민을 알고 어머님 우리 집으로 모셔올까? 라고 제안했지만 그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는 절대 그러시지 않을 뿐이니까요. 30년 넘게 사신 집과 이웃들, 그리고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그곳을 떠나는 건 어머니께 너무 큰 변화일 테니까요. 이렇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조금씩 붉게 물들어가는 걸 보며 올해는 어떻게든 어머니가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꼭 좋은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이제 한 달 후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텐데 어머니를 위한 따뜻한 선물을 꼭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부모님들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난방비 부담에 충분히 난방을 틀지 못하고 결국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오래된 일본 가옥에 사시는 분들은 더 힘드시다고 합니다. 어제는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어머니의 관절염 약을 사들고 택배로 붙였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관절염에 좋다고 하는데 난방비 걱정에 매일 목욕도 못하실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항상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해드려야 하는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합니다. 남편은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게 보온병이라도 사드릴까? 하고 제안했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겠죠. 아이들도 할머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지난 주말 회사 동료인 지수 씨의 집들이에 다녀왔어요. 지수 씨는 제가 일하는 무역회사의 한국지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인데 최근에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밖은 쌀쌀했는데 실내는 봄날처럼 포근했거든요. 더 신기했던 건 그 따뜻함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우리 집은 바닥이 따뜻해서 좋을 거예요. 지수 씨의 말에 양말만 신은 채로 거실에 들어섰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닥에서 온기가 전해져 왔거든요. 게다가 이 따뜻함이 집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온돌이에요. 바닥 난방 시스템이죠. 요즘은 현대식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매트 형태로도 깔 수 있어요. 지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바닥에 앉아보았는데 이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죠. 따뜻한 바닥에 앉아있으니 저절로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포근해졌어요. 마치 봄날 햇살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달까요? 실은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어요. 일본 가옥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도 될까 싶어서요. 하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깔 수 있는 매트 형태가 있더라고요. 전기세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어머니도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지수 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죠. 가격은 어떤지,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유미코 씨, 혹시 필요하신가요? 제가 한국에서 직구할 때 같이 주문해 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 사면 여기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지수 씨의 친절한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일본과 한국의 전압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혹시 화재의 위험은 없을지, 어머니께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는 않으실지 걱정 마세요. 요즘 제품들은 전압 조정도 자동으로 되고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어요. 일본에 계신 제 시어머니도 쓰고 계신데 아주 만족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께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현대적인 제품을 써보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게다가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의 집에서 느낀 그 따뜻함이 계속 생각났어요. 특히 바닥에 앉아있을 때의 그 포근함이란. 우리 어머니도 이런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지수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용기를 내서 부탁을 했어요. 지수 씨, 어제 말씀하신 온돌 매트 정말로 구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수 씨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쇼핑몰들을 함께 둘러보면서 제품을 고르기 시작했죠. 지수 씨가 추천해준 건 2인용 크기의 온돌 매트였어요. 두께가 얇아서 보관하기도 쉽고 깔기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온도 조절도 섬세하게 할 수 있고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리모컨도 한자로 되어 있는 버전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고요. 가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본 돈으로 2만 엔 정도였는데 비슷한 크기의 일본 전기 매트가 5만 엔 정도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었거든요. 주문을 하고 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곧 어머니께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배송은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지, 어떻게 선물해드릴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주문하고 나서 2주가 지나기 전에 배송이 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택배 상자를 보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더라고요.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거부감은 없으실지.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과 상의했어요. 주말에 애들이랑 같이 가서 설치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손주들 보시면 기분도 좋으시잖아요. 남편의 제안이 좋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손주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니까요. 아이들도 할머니 선물 주러 가요? 하며 신이 나 있었죠. 토요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친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온돌 매트와 함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도 잔뜩 샀어요.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역시나 집안이 쌀쌀했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이 왔구나. 엄마는 오늘 올 줄 몰랐는데. 어머니는 늘 그러시듯 반가워하시면서도 준비 못했다며 미안해하셨어요. 손주들은 할머니께 달려가 안기면서 이것저것 제잘거리기 시작했죠. 할머니, 우리가 선물 가져왔어요. 어머, 무슨 선물? 아이들의 말에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트렁크에서 상자를 꺼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겨울 선물이에요. 이렇게 큰 걸 뭘 사왔니? 너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돈 많이 드는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찡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꼭 받아주셨으면 했습니다. 요즘 추운데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요. 이거 깔면 바닥이 따뜻해져요. 전기세도 많이 안 들고 사용하기도 편해요. 상자를 열어 온돌 매트를 꺼내면서 설명을 시작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시는 게 보였어요. 이거 한국 거 아니니? 네. 근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회사 동료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써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매트를 바라보셨어요. 그때 옆에서 손주들이 나서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깔면 바닥이 따뜻해져서 같이 놀 수 있어요. 저번에 추워서 못 놀았잖아요. 그래요. 할머니랑 바닥에 앉아서 게임하고 싶어요. 손주들의 순수한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재빨리 매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어 금방 거실 바닥에 깔 수 있었죠. 자, 이제 전원만 연결하면 돼요. 리모컨으로 온도 조절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전원을 연결하고 온도를 설정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제일 먼저 반응했죠. 우와, 따뜻해요. 할머니도 한번 앉아보세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매트 위에 앉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점점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따뜻하구나. 그렇죠? 관절염도 있으시니까 따뜻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러다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전기세는 얼마나 나올까? 걱정 마세요. 타이머도 있고 온도 조절도 섬세하게 할 수 있어요. 전기세 많이 안 나온다고 해요. 설명을 하면서 리모컨 사용법을 보여드렸어요. 다행히 버튼에 한자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어머니는 평소보다 오래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도 나누시고 TV도 보시면서요. 평소 같으면 추워서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가 살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유미코, 고마워. 엄마는 사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 근데 이렇게 따뜻하니 좋구나.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겨울엔 꼭 사용하세요. 어머니의 그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결국 따뜻함 앞에서는 선입견도 녹아내리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조금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와 저 사이에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온돌 매트를 설치하고 일주일 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 조금 긴장되는 마음이었죠. 혹시 불편하시진 않으실까? 전기세 걱정하시면서 사용을 안 하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엄마, 매트는 잘 사용하고 계세요? 아유 얘야, 엄마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역시 뭔가 문제가 있으신 걸까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따뜻하니까 자꾸 이불 깔고 누워있고 싶잖니.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이불이 너무 따뜻해서 늦잠을 자버렸다니까. 어머니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추운 곳에서 지내셨으면 이제라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 덕분에 관절도 덜 아파.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요즘은 몸이 따뜻하니까 훨씬 낫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왜 진작 이런 선물을 해드리지 못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전기세가 덜 나올까? 엄마가 연구를 좀 해봤거든. 연구를요? 응. 타이머로 맞춰놓으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고 했잖니. 그래서 엄마가 시간대별로 기록을 해봤어. 어머니께서 메모장을 펼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꼼꼼하게 시간대별로 언제 켜고 끄시는지, 온도는 어떻게 맞추시는지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아침에는 일어나기 1시간 전에 타이머로 켜지게 해놓고, 낮에는 좀 낮은 온도로 맞춰놓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까지만 틀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 어머니의 꼼꼼한 분석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까지 전기세를 신경 쓰시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엄마,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춥지 않을 정도로 틀어놓으세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딱 좋아. 오히려 덕분에 생활 리듬도 좋아진 것 같네. 그러고 보니 어머니 목소리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전화드리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요즘은 목소리가 한결 밝아지셨거든요. 그리고 말이다. 요즘은 요가도 시작했단다. 요가요? 어디서요? 유튜브로 보면서 따라하는 거야. 바닥이 따뜻하니까 앉아서 하는 동작도 편하더라고. 상상도 못했던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신다니. 온돌 매트가 가져온 변화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나 봅니다. 저번에 다도 모임하시는 분들도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하시더라고. 다들 바닥이 차서 모이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집이 제일 따뜻하니까.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동네 할머니들과의 모임도 더 활발해지신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모임도 자주 못하셨다는데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초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번에 온돌 매트 깔고 손주들이랑 놀았던 사진 보내줄게. 할머니 친구분이 찍어주셨어. 잠시 후 스마트폰으로 사진이 한 장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손주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카드게임을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모두들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추워서 방 안에만 계시다가 이제는 거실에서 이렇게 오순도순 모여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할머니랑 놀고 싶다고 아이들이 자꾸 조르네요. 그래. 언제든 와. 이제는 바닥이 따뜻해서 애들이랑 실컷 놀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미소가 지어졌어요. 단순히 따뜻한 바닥 하나가 어머니의 일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시고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시고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지시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장인어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어머니가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바라셨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들뜬 목소리셨죠. 유미코야, 오늘 다도 모임에 미야모토 할머니랑 스즈키 할머니가 오셨는데 깜짝 놀랐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둘 다 우리 집 바닥이 따뜻하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야. 스즈키 할머니는 2시간 내내 일어날 줄 모르시더라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다도 모임에 오신 할머니들이 온돌 매트의 매력에 빠지신 모양이었죠. 원래는 1시간 정도 모였다가 헤어졌는데 오늘은 다들 가시기 싫어하시는 거야. 게다가 내가 요즘 관절염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했더니 다들 어디서 산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우리 집 바닥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특히 스즈키 할머니는 본인도 관절염이 심해서 힘들어 하셨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시면서 꼭 사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말이야, 유미코야, 혹시 이거 어디서 샀는지 알려줄 수 있니? 스즈키 할머니가 자꾸 물어보시네. 어머니의 부탁에 흔쾌히 온돌 매트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지수 씨의 도움으로 구매했던 한국 쇼핑몰 정보도 함께요. 일주일 후 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얘야, 이번엔 우리 동네 약국 아키코 씨가 찾아왔어. 스즈키 할머니한테 우리 집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동네 약국 아키코 씨는 오래전부터 어머니와 친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관절염 약을 자주 사러 가시면서 더 가까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키코 씨가 그러더라. 요즘 할머니들이 약국에 오실 때마다 관절염 때문에 고생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다고. 본인도 부모님 모시는데 이거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시작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어머니 댁에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온돌 매트에 대해 물어보셨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구매까지 하셨다고 해요. 사토 할머니네도 설치하셨다더라. 우리 집 것 보고 바로 주문하셨대. 그리고 어제는 다나카 할머니가 손주 데리고 놀러 오셨는데 애기가 바닥이 따뜻하다고 좋아하더라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나카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원래는 손주들이 방문할 때마다 추워서 오래 못 놀았는데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놀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유미코야, 혹시 지수 씨라고 했나? 그분한테 부탁 좀 해줄 수 있니? 우리 동네 분들이 같이 주문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머니의 부탁에 지수 씨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다행히 지수 씨는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네요. 일본 할머니들 사이에서 온돌 매트가 유행이라니. 제가 한국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지수 씨의 도움으로 단체 주문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10분이 넘게 주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뒤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 매장 한켠에 온돌 매트 견본을 전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자주 문의를 하시니까 아예 취급하기로 하셨다나 봐요. 슈퍼에서 보니까 우리 집 것보다 조금 비싸더라. 그래도 직접 만져보고 살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하지. 어머니 말씀처럼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배송이나 AS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특히 전자제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설치도 도와준다고 하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어머니께서 동네 온돌 매트 전문가가 되셨답니다.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께 사용 팁도 알려주시고 전기세 절약하는 방법도 공유해주시고 심지어 유튜브로 배우신 요가 동작도 가르쳐주신다고 해요. 있잖아, 유미코야. 엄마가 이렇게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될 줄은 몰랐네. 어머니의 장난스러운 말씀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뭉클했어요. 예전에는 추위 때문에 집에만 계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이웃들과 더 활발하게 교류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시 한국은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많아 라며 칭찬하시더라고요. 작은 온돌 매트 하나가 가져온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에 온돌 매트 소문이 퍼지면서 저도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한국의 온돌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수 씨에게 물어보니 흔쾌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 아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으로 뜨거운 연기와 열을 통과시키는 거죠.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가 구들장이라는 돌을 데우고 이 돌이 열을 오래 보관했다가 서서히 방출하는 원리예요. 지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온돌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깊더라고요. 기원전부터 시작되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구들장의 과학적 원리였어요. 단순히 바닥을 덮이는 게 아니라 추결과 방열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만들어진 시스템이더라고요. 구들장으로 사용된 돌은 열을 오래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출하는 특성이 있어서 한 번 데우면 오랫동안 따뜻함이 유지된다고 해요. 현대의 온돌 매트는 이런 전통 온돌의 장점을 전기 방식으로 재현한 거랍니다. 열선으로 바닥을 덮이고 특수한 소재를 사용해서 열이 고르게 퍼지고 오래 유지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더 찾아보니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온돌방의 온도를 정교하게 조절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방마다 온도를 다르게 해서 계절에 따라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온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도 한국의 온도를 접하고 놀랐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19세기 말에 한국을 방문한 서양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기록에 온돌의 우수성을 상세히 적어 놓았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도 바닥이 따뜻해서 생활하기 편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지수 씨는 덧붙여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바닥이 차가우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돌은 단순한 난방 수단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생활 문화였죠.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다 온돌 문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어머니와 이웃 할머니들이 왜 온돌 매트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따뜻함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현대의 온돌 매트는 첨단 기술을 더해 더욱 편리해졌지만 그 근본 원리는 수천 년 전 한국인들의 지혜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이런 걸 보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면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본 각지에서 온돌 매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동네처럼 입소문을 타고 퍼지는 곳이 많다고 하네요. 어쩌면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은 국경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걸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씨가 오면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어제는 어머니께서 직접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어요. 거실에 다도 모임 손님들이 오셔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두들 바닥에 편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겨울인데도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다고 자랑하시네요. 유미코야, 이제는 우리 집이 동네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이 됐어. 어제는 다도 모임하면서 한국 녹차도 마셔봤단다. 지수씨가 추천해준 건데 향이 참 좋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이란 단어만 나와도 얼굴을 찌푸리시던 분이 이제는 한국 차를 마시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시다니 정말 큰 변화예요. 그나저나 말이다. 이번에 지수씨네 가족이랑 같이 한국 여행 가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께서 한국 여행을 가시겠다고요? 저번에 지수씨가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데 문득 궁금해졌어. 온돌이 있는 한옥도 가보고 싶고 맛있다는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처음 온돌 매트를 설치해 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마음이 열리실 줄은 몰랐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저도 같이 가요. 애들도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손주들도 데리고 가자. 지수씨가 서울에 재미있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 여행 이야기를 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치 소녀 같았어요. 그동안 집에만 계시던 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하시다니. 온돌 매트 하나가 가져온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이야. 엊그제는 동네 신문에서 취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통 일본 가옥에 부는 따뜻한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셨대요. 어머니와 이웃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다면서요. 일본과 한국이 서로 배우면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기자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좋은 것은 서로 배우고 나누면 더 좋은 거잖아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있잖아, 유미코야. 엄마가 미안해. 예전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알겠어. 좋은 건 좋은 거라고.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히 따뜻한 바닥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크게 퍼져나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네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온돌 매트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서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해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께서 동네 복지관에 가셔서 강의도 하셨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라는 주제로요. 온돌 매트 사용법부터 전기세 절약하는 방법까지 직접 경험하신 것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들 추운 겨울 때문에 고생하시잖아. 이렇게 좋은 걸 알게 됐으니 나누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의 말씀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분이 되셨네요. 다음 주에는 지수 씨 가족과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제안하셨답니다. 한국 음식도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지수 씨가 알려준 김치찌개 한번 도전해볼까 해. 우리 동네 슈퍼에서도 이제 한국 재료를 파는 코너가 생겼다더라. 이제는 장보기도 달라지셨네요. 한국 음식 재료를 찾아다니시면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변하셨다는 게 실감나요. 올해 겨울은 특별히 따뜻한 것 같아요. 밖은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거든요. 바닥의 온기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이웃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좋은 것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 작은 온돌 매트가 가져다준 이 따뜻한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본 유미코님의 사연 감사하며 사연을 듣고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종합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